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 코레일 2021년 하반기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알아볼게요. 이번에 바뀌었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코레일은 1번 항목으로 항상 공동체 일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 이 부분을 자소서 1번 항목으로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기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소서 항목에서의 이 질문들은 다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할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어차피 자소서 항목이 적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필기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문장을 엄청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까지 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물어볼 시간조차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코레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을 내가 말을 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인재상 기준으로 적으셔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 강조하셔도 되고요. 이 주인의식이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을 먼저 하고 조직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나의 희생정신, 그리고 코레일 인재상에 있는 이 소통인, 전문인, 혁신인, 이 기준으로 여기 나온 키워드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코레일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 협력을 잘하는 사람, 각각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통, 협력, 배려, 끈기, 도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서 내가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의 이 미션, 비전, 인재상, 전략,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를 먼저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 특히 처음 자소서라는 걸 쓰시는 분들은 이 코레일 근무자로서 공기업인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는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무엇입니다, 이 부분도 코레일 인재상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가치관을 실제로 이 과거에 실현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부분을 살려서 저는 무엇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4가지 항목으로 가볍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장화를 시킨다고 하면 자소서 그 요구하는 길이가 800바이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맨 처음에는 가치관, 이 2갈씩 형태로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으로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고객 중심의 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코레일의 안전사고 발생 감소와 고객 편의 증진까지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이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거 사례만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800바이트에 맞춰서 좀 간략하게 적어드리면 특히 처음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로 따지면은 이것보다 더 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자소서는 쓰다 보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꼭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은 처음에 2갈씩으로 가치관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된 근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를 하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는 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근거 사례이기 때문에 바뀌겠죠. 이 사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조직이 처해져 있는 위기를 나는 내가 맡은 업무라고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 스스로 업무 범위를 넓혀서 동료들의 어려움도 같이 도왔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느낌으로 사례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더니 결국에 동료들이 이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며 단합력이 생겼고 조직의 위기사항을 결국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통 자소서의 마지막에 포부까지 쓰기에는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은 해두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부라는 거를 작성을 해두셔야 이 자소서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포부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항상 동료와 조직을 우선시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자 한 발 앞서 늘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포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죠. 공동체 정신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위기사항을 가만히 있지 않고 최대한 나서서 다른 동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장을 뭐 엄청나게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코레일은 적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만 담아 두셔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1번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다음 2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은 팀의 막내 신입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팀에 적응했던 경험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자소서 항목을 보았지만 막내라는 표현이 자소서에 있는 거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 자소서 항목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기관일수록 본인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소서 항목으로 낸 이유는 팀의 막내 신입이 기존의 코레일인과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빨리 적응하려면 여러분들은 사람과 일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나는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성의 있게 준비를 하고 이 실제 입사를 해주셔야만 빠른 업무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적응을 잘하는 방법은 사전에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나중에 면접 때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람과 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먼저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를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도 빠른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친화력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생활이니까요.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업무의 빠른 적응은 곧 친화력과 같이 일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돈독함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저는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많은 분들이 입사 후에 빠르게 배우고 빠른 적응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둘 다 반드시 사전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셔야 차별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 후에 코레일 선임들과 어떻게 지내고자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빠른 적응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나만의 적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이 자소서 항목에서 설명해야 될 그 조직의 특성과 당시 그 조직에서 내가 맡게 됐던 업무 이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팀 합류 이전에 내가 속할 그 조직에 어떤 점을 먼저 파악한 것이 있는가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런 스토리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될 구성원들과 만나게 됐을 때도 업무에 빠른 적응은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점들을 잘 빠르게 캐치를 해주셔야만 실제로 이 조직 내에서 누군가 다가가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게 될 구성원들을 관찰했던 내용, 어떤 성향인지 상사와 동료들 각각 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과 사람 두 가지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적응이 가능했다 말씀을 해주실 거고, 포부상으로는 코레일 입사 후에도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간단히 끝날 겁니다. 이번 항목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조직에 합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구성원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그리고 빠른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것인가, 그리고 조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가, 이것은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포인트가 됩니다. 면접관들도 실제 이 두 가지를 꼭 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적응을 잘했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신규 직원 아니면 새로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든 새로운 곳을 가셨을 때 여러분이 맡게 될 업무가 무엇이 있었는데 당시의 조직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업무와 일을 나는 각각 어떻게 했는지를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업을 맡았는데 내부적으로 매출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그 매출에 올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일에만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채용했던 이유가 실제로 명확하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과거에 판매를 해야 될 상품을 먼저 충분히 사용해보고 효과를 얻었던 사람이다. 직원으로서 홍보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내가 먼저 나의 성공담을 더 사례화하여 홍보함으로써 매출을 최대한 올릴 수가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좀 부러워할 만한 어느 정도의 성공까지 이런 부분을 글과 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당장에 놓여있는 그 목표 자체가 매출 악화를 막고 새로운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 영업직 업무의 특성상 내가 먼저 이런 점을 충분히 함으로써 선배들과의 대화 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었고, 실제 매출도 점점 좋아지면서 팀 내 분위기가 좋아졌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업무 적응과 사람과의 적응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항상 신입으로서 친화력을 발휘하고자 했을 때 조직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항상 먼저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를 먼저 찾고 조직을 위해 항상 기여 방안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점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한 이 실제 자소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적어놨다는 점은 조직의 어려운 사항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항상 먼저 나서서 행동함으로써 다른 동료들과도 시너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자소서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비슷하게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